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 안보다 1조 6천억 원 늘린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시트 작업을 거쳐 저녁 8시쯤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후보 사퇴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큰 책임의 길을 가겠다며 사퇴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쟁점을 살펴보고 대선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양당이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12조 2천억 원 규모보다 1조 6천억 원이 증액됐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해온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이 반영됐고 산불 피해 지역 예산 등도 증액됐습니다. 국회는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양당은 당초 정부안 12조 2천억 원에서 13조 8천억 원으로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농민 지원이 대폭 확대됐고 건설 경기 부진을 복원하기 위한 SOC 사업 예산도 8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양당의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은 4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 예산 1조 원 증액 요구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색을 표했지만 양측이 한 발씩 물러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4천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신 우리 국민의힘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은 가급적이면은 이 빚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되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과 내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32개의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선 출마설에 꾸준히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총리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에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리는 만큼 6월 3일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 나왔지만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선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정당 간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군사 계엄에 대해서는 조용하던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자 법원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후보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넘어갔습니다.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의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의 자격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대선 출마설이 끊이질 않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오늘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며 그 끝은 멸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장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노총과 배달라이더 등과 만나 노동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북한과 접경 지역인 포천과 연천에서 전국 경청버스 투어도 시작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동절을 맞아 노동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주 4.5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담긴 정책 협약을 맺은 자리에선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분열과 대결의 언어들을 좀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잘 돼야 기업이 잘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노동자들도 삶이 좋아집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도입을 놓고 토론했지만 노동계와 기업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직장인 간담회를 한 이 후보는 민생 시리즈 2탄으로 서울 종로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을 만났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동 현장에서 감춰져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의 고충을 들었습니다. 이 후보는 노동자들이 보호장치인 노동법에서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휘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배 관계에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것처럼, 그러니까 일체의 무슨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 목소리를 담기 위한 골목 경청 투어의 첫 행선지는 접경 지역인 경기 포천과 연천, 내일은 강원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으로, 주말엔 강원 영동과 경북 충북으로 향합니다. 당 지지세가 약하고 규모가 작은 도시를 찾아 민심을 살핀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통합과 경청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들은 국민 목소리를 집권 정책에 녹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는 3차 경선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고, 한동훈 후보는 TK 지역에서 안동 산불 피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김문수, 한동훈 후보에 대한 최종 경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최종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됩니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각각 충청과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청을 방문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KTX 정거장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통이 복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겪어보니까 세종은 뭐 교통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지금 충남도청도 교통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획기적인 교통 개선이 있어야 되겠다. 한동훈 후보는 경북 안동을 방문해 산불 관련 특별법을 논의했습니다. 한 후보는 산불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과 중소기업 피해뿐 아니라 무허가 주택 거주자를 위한 대책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동 산불 복구를 제1 공약으로 삼고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대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파격적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롯한 너무 큰 꼴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제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약속을.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의 사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한 후보는 최종 후보가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의힘이 기득권 유지가 아닌 대선 승리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공기자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이 아주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이 판단이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나요?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또 2심 무죄 판결 이후 36일 만에 원심이 파기되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됐습니다. 이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은 유죄 의견을 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고요. 이 후보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 대법원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중에 이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특히 2심에서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해서 처벌 대상인 거짓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2심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2심에서 법리를 잘못 이해했다면서 이 골프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는 골프를 함께 쳤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도요,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없는데 이 허위 발언을 했다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 5년 전에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관련 발언으로 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때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은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걸로 봐야 한다, 이렇게 하고 원심을 파기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2심도 이 판례를 인용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이 대법원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나 법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이 허위사실 여부 판단도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 판단을 흐릴 정도로 중요한 표현인지 아니면 부수적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정의를 내린 만큼 이 5년 전 판례가 깨졌다는 법조계 분석도 나옵니다. 네, 대법원의 선고 시각에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 선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본인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면서 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이 파기환송하기에는 이 사건 심리가 너무 짧다, 그래서 이 무죄를 예상하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이 대법원 선고 시각이었던 오후 3시에 이 후보는 이 비전형 노동자들, 이 택배기사와 플랫폼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후보, 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거라면서 국민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내에서도 이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다, 이렇게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요.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 후보의 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확정 판결이 아니었고, 이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와 이 재상고심 절차가 이 6월 3일, 이 33일 안에 나오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요. 네. 이 후보의 이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심 무죄 판결로 잠재웠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오르는 부담은 안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선 출마까지는 좀 예상된 수순인 것 같은데 통합 빅텐트를 과연 꾸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스스로 사직 서류의 결재를 마치면 내일 오전 0시를 기해서 직함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퇴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지막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내외적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한 뒤 장병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경선 당시 사용한 캠프 사무실을 넘겨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미 비서실장과 공보실장, 정무실장 등 핵심 참모들은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한 대행은 내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 한 대행은 대선 출마를 결심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상임고문과는 개헌 등의 공감대가 있는 걸로 알려졌고 이준석 후보와는 하버드대 동문으로 이전에도 만남을 지속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언제 단일화를 할 건지 그 시점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선거 홍보물 제작을 주문하는 7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 또는 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가능하다.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일까지 최종 후보를 결정짓는 경선 투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양자 토론회에서도 단일화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졌었는데 당명 변경 문제도 거론됐었는데 두 후보 모두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요? 네, 새미래민주당 측에서 빅텐트 참여 논의 조건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토론회에서도 언급이 된 건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당명 변경을 논의한 적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측에서는 이른바 빅텐트를 위해선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포함해서 환골 탈태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 거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건데요. 강조점이 당명 변경이 아니라 환골 탈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최종 후보를 향해 경쟁하고 있는 김문수, 한동훈 경선 후보도 당명 변경 문제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원들 자존심을 팔아넘기는 일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다른 집 아이 이름을 고치라는 거랑 똑같다. 해선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개공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내년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확정되면서 의대 증원 계획은 사실상 폐기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마련하고 의료 개혁을 이끄는 것이 차기 정부의 큰 과제가 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년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 대선 주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당 차원의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졸속 일방 추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의정 갈등 관련 기조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재임 당시 결정된 것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차세대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시행하면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위한 지원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나 벽지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 연구 영역에 대한 지원을 늘리자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기존 정부 쪽 인사들이 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체를. 특히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못 박은 것이 아쉽다며 유연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 기준에 따라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독립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각에서 제기된 당명 변경 검토설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당명 변경을 기정사실로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지도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낙연 상임고문 등이 주축이 된 새미래민주당이 빅텐트 연대 조건의 하나로 국민의힘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도부는 공식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국회 내부의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그동안 국회에서 상생 해법을 모색해온 만큼 앞으로도 국회가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와 수어 통역사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실태를 꼼꼼히 살펴 보다 안정된 고용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일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노동계 표심 공약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토크쇼 슬기로운 퇴근 생활입니다. 일기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일기 하는데 못 먹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장 생활에 애환이랄까 그런 거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새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항상 뭐 나중내 하는데 그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업계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언제 집 사냐, 결혼식 할 땐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휴식에 공간인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조금씩 해야 되는 힘들어 보인다. 절대 노동 시간이 대한민국이 너무도 길어요, 평균적으로. 시간 때운다고 뭔가 산출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고 노동 시간을 전체적으로 전 사회가 좀 줄여가야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처럼 직장인들과 만나 퇴근 후의 삶, 정년, 일가족 양립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추진을 담은 노동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일제에 대한 공약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론 주 4일제를 지향하는 한편 단기적으론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등 노동 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전체 노동 시간을 보장을 지금 하면서 사실상 이제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은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좀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단축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도 주 4.5일제를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주 4.5일제 공약 주도권을 두고 양당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기업자의 부담을 강화시키는 그런 근로제 굉장히 신중하게 제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획일적, 법제적 주 4.5일제 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 외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 노동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통과제인 노동개혁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가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단일화 신경전입니다. 최종 결선을 앞둔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른바 한덕수 단일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총리에게 양보할 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길 겁니다. 지금 우리 지지자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은 이길 거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혹시 그런 걸 넘겨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없는 게 맞는지. 뭐 넘겨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토론하겠습니까? 두 후보 모두 지난 2차 경선 과정에서 밝힌 후보 단일화 약속과는 달리 최근 부정적 입장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상당합니다. 제가 승리한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이든 누구와도 힘을 합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자기 기득권 유지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의 대선 승리에 목숨 걸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선된 후보의 자기 희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 한동훈 후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단일화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관건은 단일화의 시기와 그 방식입니다. 후보 등록일이 시작되는 10일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보면은 10일, 11일이 등록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깊은 대화를 통해서 저분이 나보다 낫다 그러면 양보하는 경우도 많아요. 국민의 뜻에 맡겨봅시다 해서 여론조사하는 방법도 있었고. 한덕수 단일화라는 변수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상수가 될지 여부의 기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단일화 방식에 따른 후보들 간의 신경전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이 있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런 네. 정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인데요. 이제 최종 판단은 제3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오후 한 3시쯤에 나왔죠. 네.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최 의원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무죄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거는 그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과 백현동 발언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서 그게 뭐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는 뭐 의견 표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그 법조인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뭐 압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대법원에서 결국 뒤집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뭐 그 판결을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6월 3일 대선이 워낙 임박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둘러서 결정을 했고요.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어요. 이제 네. 중간에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가면서 소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늘 고려를 해가면서 기자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이 허위사실이라는 여부는 결국 유권자가 그 정치인의 말에 현혹되느냐 현혹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2심 판단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유죄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상식을 회복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선 전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주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허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예, 뭐 법원에서 재판을 빨리 하는 게 맞죠. 사실 1심 재판부터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는 그것도 이제 파기 자판도 아니죠. 파기 자판이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유죄 취지다 하면서도 뭐 형량까지 이렇게 대법원에서 해줬으면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는 건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량은 그건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또 다시 배당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량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하면 뭐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거고요. 네. 100만 원 미만 형량을 선고한다면 피선고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고법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재상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여론조사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지지도가 빠지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도 뭐 후보 교체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뭐 당장 후보 교체론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 후보로 대선을 치른다면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린 거다. 뭐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심에 달린 거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도 뭐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후보 사퇴할 생각이 이제 없다 이런 얘기죠. 그 결정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민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그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 그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해보면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도 않죠. 근데 대선 전에는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인가요? 그 희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낮은 거는 사실인데 지금 100만 원 이하로 서울고등법원이 결정을 한다? 그런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오늘 판결이 대선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건 맞지만 자,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직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까지도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 의원님 말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국민의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후보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만면에 이제 화색이 돌고 또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글쎄요, 그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그렇게 지지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만 이거를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면은 뭐 이제 후보 교체라든가 뭐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지도가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옳다 그렇다 당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 주권자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주 이번 주말을 넘기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여론조사가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 판도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첫 번째 이슈가 오늘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부여를 했고 나머지 이슈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비명계와 보수를 아우른 통합선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윤여준 전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인사들까지 포괄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르는 대규모 선대위라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분의 관련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차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원래 선대위는 원래 메모드급으로 꾸리는 겁니다. 원래 네. 그렇고요. 또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을 갖다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대위에 뭐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원, 뭐 이런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쭉 갖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뭐 주요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네. 이번 선대위 면면을 보면 다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죠. 이제 윤여준 장관은 이제 보수 쪽 출신이고요. 강금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분은 이제 코로나 네. 때 이제 국민 영웅이었던 그런 분이시고 우상호 전 의원 이분은 당내에서 비교적 이렇게 좀 개파색이 옅은 편이에요. 또 이제 이른바 386 세대 네.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은 네. 이제 안동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한나라당 쪽 사람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분. 또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희생자라고 알려져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여기 참여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번에 경선을 같이 치는 김경수 이런 분들 선대위에 이렇게 굉장히 좀 골고루 네. 정치적인 색깔들을 고려해서 안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도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원래 선대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일을 누가 하느냐와 별개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은 뭐 장식을 하는 아마 네. 그런 모양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메모드급 선대위라는 거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네. 오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새 과시형. 자, 내가 이제 대세론으로 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저 파기환송이 있으면서 이제 다시 또 지지율도 요동치고 네. 뭐 해서 큰 변수 내지는 위기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대선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여의도의 대선 캠프 사무실은 이미 차려졌고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서 민주당계 인사들과 이제 접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그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대선에서 실제 그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된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좀 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지지율이 좀 높은 거로 나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모레 국민의힘의 그 경선 최종 그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냐 나올 텐데 나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이런 지지율을 지금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역전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 쪽으로 뭐 모든 그 국민의힘 계열의 그 어떤 지지층이 쏠려가는 듯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네. 아마 좀 진정 과정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뭐 빅텐트 얘기를 합니다만은 빅텐트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네. 다 명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정 과정을 지켜봐야지 지금 섣불리 한덕수 대행으로 다 모일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출마, 어느 정도 영향을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긴 하나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후보 캠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인데 이재명 유주의 파기환송 때문에 한덕수 총리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근데 왜 나오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치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빅텐트를 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명분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법원 판결 때문에 혹시 뭐 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럼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왜 해야 되죠? 오늘 선언할 때 그 사퇴하는 그 회견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 그걸 들으면서 이런 걸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실제로 하면 네. 명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한덕수라는 관료 출신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건지 아직은 전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내일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최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이제 당심이 되겠죠.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하게 되는 방식인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충청 지역을 방문했고 한동훈 후보는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는 3일, 5월 3일 모레가 되겠네요.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2차 경선에서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으로 갈렸거든요. 4명이 이제 2명으로 갈렸잖아요. 네. 홍준표, 김문수. 이게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세력은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돼서 갈렸단 말이죠. 근데 네. 표가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표를 고루 나눠 가졌고,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로 탄핵 찬성 세력이 쏠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두 사람이 최종 이제 결선에 네. 올라간 건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이라는 변수 외에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비교적 소극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최종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전 대행과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좀 유보적인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수한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라고요.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들을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뭔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네. 이런 것들을 압도적인 숫자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에 맞추는 게 정치인으로서 저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건 못지않게 자 국민의힘 계열내 후보 뭐 그게 한덕수 대행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이렇게 돼서 또다시 큰 텐트를 하나 쳐서 상대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표를 많이 얻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이 표를 많이 얻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당심은 빅텐트를 원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 아니냐? 이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흐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한동훈 후보가 또 상승세이긴 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강하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나름 정치 고관여층이기 네. 때문에 과거에 당이 어려울 때는 과감한 선택도 했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표로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때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이준석 네. 의원을 대표로까지 선출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어쨌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한 부분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한테 좀 유리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대법원 판결 이 영향은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왜 그런 있다고 겁니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고요. 네. 이 한동훈 후보는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배현진 의원도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 사람인데. 벌써 이제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저 한덕수 후보 명분이 떨어진다. 한덕수 대행이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경쟁의 어떤 변수, 논점 이런 것이 될 것이다. 하여튼 지금으로서 저는 현재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지만 네. 흐름상 한덕수 후보의 어떤 역전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한덕수 후보 아니죠 한동훈 후보에게는 좀 유리하게 작동을 해서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 모레 어떤 결과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의 마지막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 그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 법원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상당히 기준을 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후보자가 뭐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유권자의 판단이다. 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했다면 그게 허위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의 그 법원 판결 기준이 저는 상당히 아마 정립된 기준으로 과거보다 혼선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거짓이 판치는 정치 없어져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사퇴했지요. 내일 대선 출마 진짜로 할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뭐 대한민국 국민 40세 이상 국회의원 비선거권이 있으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은 뭐 있는 건데. 대통령 권위로 인해서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과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옳은 건지 옳은 선택인지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과도기에 국정을 좀 잘 관리해서 챙기고 대한민국 국익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조기 대선을 무난하게 잘 치러서 다음 대통령한테 정권을 잘 넘겨줄 소중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한대행들, 고건 국무총리나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들이 왜 대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임무를 끝까지 마쳤죠. 그래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손은 누가 키우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였는데 그렇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어의 생명력이 있네요. 아직도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한 줄 논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